네, 안녕하세요. 선월기입니다. 주말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다들 내일 월요일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40까지 집을 안 사면은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면 생기는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일단은 뭐 다들 그렇듯 집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정확히 말을 하면 집이 없다는 사실이 삶 전체를 흔들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는 뭐 30대 후반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직은 뭐 괜찮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뭐 이 말들은 틀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30대까지는 집이 없어도 일상이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거든요. 출퇴근은 가능하고 인간관계도 유지되면서 뭐 월세나 전세는 번거롭지만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이사는 귀찮지만 아직은 체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환경이 조금 바뀌어도 금세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몸과 마음도 아직 유연해서 이 시기에는 집이 없는 것이 결핍이라기보다는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집이 없는 삶이 아직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30대는 삶의 중심에 아직 정착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험이나 뭐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경력이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여전히 더 중요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집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옵션처럼 여겨지는데, 게다가 주변도 뭐 환경이 비슷합니다.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 집을 사지 않았고요. 사더라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누군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는 결혼과 함께 집을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고민 중이기도 하고, 이 다양함 속에서는 집을 안 샀다고 해서 크게 뭔가 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을 사지 않은 쪽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아직 고민 중인데, 그래서 이제 대출을 끌어안고 사는 삶보다 유동성을 유지하는 삶이 더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굳이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꽤 설득력이 있게 들리거든요. 이 시기에는 집이 없다는 사실이 아직 불편함 정도로만 머물고,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로까지 커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을 하고, 그 말에는 또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현실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그 문제를 뭔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중으로 좀 유보하고 시기가 되면은 이제 마주하자, 이런 마음이기도 하죠. 이 두 번째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데, 집을 사는 건 단순히 물건 하나를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고정하는 결정입니다. 지역이나 직장이나 생활 반경과 인간관계까지 함께 다 묶여버려서 이 결정을 쉽게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벌고 나서 시장 상황이 나한테 좀 괜찮게 나아진다면, 또 확실해진다면, 또 이 생각 자체는 합리적이죠. 문제가 이 생각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데 있는데, 30대에는 이 유예가 큰 문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시간은 아직 충분해 보이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도 많아 보여서 무엇보다 아직도 몸이 건강해서 잘 버텨주는 거죠. 그렇게 환경 변화에 적응할 힘이 있고, 그래서 집 문제는 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라는 문제가 됩니다. 집이 없는 삶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건은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사가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30대의 이사가 번거롭지만 아직은 그냥 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이벤트성에 가까워서 며칠 그냥 고생하면 끝나고, 또 새로운 동네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또 친구를 불러서 또 술 한잔 하면서 웃어 넘길 여유도 있고, 짐을 싸고 풀고 또 싸는 과정이 귀찮긴 하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사 후에 또 며칠 허리가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그 고통이 사라지고요. 새로운 출퇴근 동선도 비교적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아직 삶의 리듬을 완전히 깨뜨리는 일은 아니죠. 단기적인 불편함일 뿐 장기적인 부담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가 가볍게 느껴지는 동안에는 집 없는 삶도 가볍게 느껴지고, 30대에는 집을 주로 자산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면 비싼 게 아닐까,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중심을 차고 있습니다. 집이 아직 생활의 기반이라기보다는 재무적인 판단 대상이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도의 차이이지 지금 어떻게든 정부가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더디지만 결국 30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주거비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구조입니다. 어쨌거나 집을 안 사는 선택은 손해를 피하는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무리한 대출을 지지 않고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집이 없어도 크게 딱히 불행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현명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자기 평가가 가능하죠. 문제는 이 관점이 어느 순간부터 맞지 않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면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공기가 있는데, 이렇게 후반이 되면 아주 작은 변화들이 감지돼요.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또 넘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과 이사가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순간, 또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험들, 주변의 변화도 서서히 시작이 되고, 친구들 중 일부는 이사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고요. 대신 이제 웬만하면 안 옮기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이 얘기나 뭐 학군 얘기나 생활 반경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하고요. 이때도 여전히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실제로도 더 큰 문제는 딱히 없어요. 일도 하고 있고 생활도 잘 돌아가고,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이 괜찮음이라는 것에 아주 약간 얇은 긴장감이 섞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태로 돌아올 것 같다는 예감.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30대 후반은 집 문제를 가장 여유롭게 미룰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선택지처럼 느껴지고, 아직은 다른 이유들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서 40에 가까워지면 집을 사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중립적인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선택이었던 것이 조건이 되고 판단이었던 것이 제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고 아주 서서히 그러다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감각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되죠. 40이라는 숫자는 이상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떤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출근은 여전히 하고 있고, 월세나 전세 계약도 여전히 연장하고 있고,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집이 없는 상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감각입니다. 30대에는 집이 없어도 설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지만, 40에 가까워질수록 같은 말을 반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 말이 더 이상 이 현재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40이 되면 더 이상 집은 선택지 중 하나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삶을 이야기할 때 집이 자연스럽게 전제로 깔립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 예전에는 지금 뭐 집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비교적 쉽게 나왔다면 이제는 그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지죠. 말은 같지만 느낌이 다르고, 집이 없다는 사실이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설명해야 하는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뭐 타인에게도 어쨌거나 그렇게 40 전후의 이사는 질적으로 다르고 물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더 큰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사는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일정이 깨지고 리듬이 완전 흔들리고 회복이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좀 며칠 지나면 그래도 몸이 괜찮은데, 이사 한번 하고 나면 뭐 한 달 동안 골골대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이번에 여기서 살아볼까라는 호기심이 있었다면 이번에 얼마나 이 동네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먼저 나오죠. 이사 후에 적응 기간도 길어지는데 동네가 바뀌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이때부터 사람은 은근히 부동산 앱을 자주 들여다보고 당장 살 생각은 없어도 여기라면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의 변화는 중요한데 집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고, 40에 가까워질수록 삶의 반경이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늦은 시간 이동이 부담스럽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예전만큼 쉽게 넘기지 못하고,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의 가치가 커지죠. 이때 집이 없다는 것은 편안함의 기준을 계속해서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집주인의 사정이나 계약 조건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는 예전엔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이제 결국 나를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으로 점점 밀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는데 그 상황에서 집마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은근한 불안을 만들고 40이 가까워지면 주변의 말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직 안 샀어 이 정도였다면 이제 계속 그럴 거냐 이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고 직접적인 말은 아니어도 분위기에서 느껴지죠. 이 말들이 꼭 악의에서 나오진 않는데 대부분은 걱정이나 호기심이나 혹은 단순한 현실 인식이고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죠. 왜 아직도? 라는 질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집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요. 대화의 흐름에서 슬쩍 빠져나오거나 애매한 말로 넘겨버립니다. 집이 없는 상태를 굳이 드러내고 싶진 않기 때문이고 이게 자존감의 문제라기보다는 피로의 문제입니다. 매번 설명하고 이해받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또 직장을 옮길지 쉬어야 할지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꿀지 같은 문제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죠. 이때 집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많은 결정에 또 영향을 주는데 집이 있으면 가능한 선택들이 집이 없으면 망설여지는 거죠. 월세나 전세나 불안정함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이 상태로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모든 결정 앞에 붙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권의 문제라는 거죠. 집이 없다는 것이 삶의 큰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추가 조건이 붙는다는 뜻이 되고요. 이런 조건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동과 이직에서 집 문제는 직업 선택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회를 쫓고 싶어도 주거 조건이 항상 발목을 잡죠. 그 결과 위험을 감수한 선택을 피하게 되면서 40대에는 장기 계획이 중요하지만 집이 없으면 모든 계획이 불안정해지는 그렇게 전월세 구조는 삶을 임시 상태로 만들고 생존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면서 경제적 불안이 반복되고 미래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40대 전후의 비교는 줄어들 것처럼 보여도 불안은 커지겠죠. 집 없는 현실과 경제적 불안과 생활 불확실성, 장기 계획의 흔들림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사회적 비교에서 자기 비교로 바뀌면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에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느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겉으로는 여전히 자유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삶 속에서는 결정과 행동의 제한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0대가 가까워질수록 집 없는 현실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뭔가 이런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